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입니다. 티커 심볼은 REGNC.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5년 10월 28일이었죠. 이날 리제네론 주가가 하루 만에요. 무려 11.82%나 급등했습니다. 와, 네, 정말 엄청난 상상이었죠. 시장이 깜짝 놀랐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운이 좋았다거나 일회성 호재 하나 터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쿼드러플 모멘텀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그러니까 네 가지 강력한 호재가 동시에 터진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정말 절묘하게 같은 날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강력한 시너지 효과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샅샅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리제네론이 어떻게 시장 예상을 그렇게 훌쩍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은 날 정말 믿기지 않게도 세 가지 핵심 신약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았는지. 네, 그 세 건의 승인이 정말 대단했죠. 그렇죠. 거기에 또 더해서 배당금 지급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이런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딱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리제네론을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 과정을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리제네론이 이제 아일리아 원툴 기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종합 바이오 파워하우스로 변신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정말 흥미로운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리제네론의 3분기 실적인데요. 단순히 발표된 숫자, 그 이상으로 그 안에 숨겨진 질적 성장의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아, 질적 성장. 두 번째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같은 날 발표된 세계 FDA 승인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신약 추가가 아니라 리제네론의 미래 성장 동력,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전략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사건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바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배당금을 새로 지급하기 시작하고 또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주주들 달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 속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실적, 신약 승인, 주주 환원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냈고 그 결과로 11.82%라는 엄청난 주가 급등을 이끌어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첫 번째 축, 재무 건전성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3분기 실적 발표,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이 37억 5,430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4억 6천만 달러. 특히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3.6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가 11.83달러였는데 이걸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정말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게 그냥 와 실적 잘 나왔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퀄리티가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핵심은 질적 성장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리제네론 하면 딱 떠오르는 약, 주력 제품인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리제네론의 거의 상징 같은 약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일리아의 미국 내 매출이 1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28%나 감소했습니다. 사실 28% 감소면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숫자죠. 네, 28%면 정말 큰 폭인데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일리아 약발 떨어지나 보다. 특허 만료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이 아일리아의 매출 감소라는 큰 공백을 다른 핵심 제품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메우고도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질적 성장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일리아 하나가 좀 주춤해도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전체 팀 성적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런 거군요. 그 아일리아의 빈자리를 메워준 그 다른 핵심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야말로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네요. 네, 대표적인 구원투수. 아니, 이제는 주전 선수라고 봐야겠죠. 바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입니다. 이 약은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함께 개발하고 판매하는 약인데요. 이번 3분기에 전 세계 순매출이 무려 21%나 증가해서 4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27% 증가요? 48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건 뭐 리제네론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일리아를 넘어서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면역 항암제 리브타요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리브타요의 글로벌 매출도 26%나 성장해서 3억 6,5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아, 리부타요도 26%나요? 이것도 상당한 성장세인데요. 네, 경쟁이 정말 치열한 면역 항암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리브타요가 꾸준히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일리아 외에도 듀피젠트, 리브타요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두 개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게 아일리아 특허 만료되면 리제네론 어떡하지? 아일리아 다음 먹거리는 뭐야? 이거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로 리제네론이 우리에게는 듀피젠트도 있고 리브타이어도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내놓은 셈이네요. 더 이상 단일 제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겠다. 이런 체력을 증명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그동안 시장에 만연했던 리제네론은 아일리아 회사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듀피젠트와 리브타요의 개별적인 성장세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노피나 바이엘 같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협업하는 거예요. 네,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협력 수익, 콜라보레이션 레베뉴라고 하는데 이 수익 역시 19억 6,840만 달러로 아주 견조하게 유지가 됐어요. 이것도 전체적인 실적 안정성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자체 개발 약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한 수익도 안정적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리제네론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처럼 특정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피부질환, 안과질환, 항암, 희귀질환 등등 여러 치료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잘 다각화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로 성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리제네론의 미래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해야죠. 네, 실적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려 3개의 신약 관련 FDA 승인 소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잠시만요. 하루에 신약 관련 소식이 그것도 FDA 승인이 3건이나 나온다는 게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약 하나 승인받는 것도 정말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3개라니요. 이건 그냥 리제네론의 연구개발, R&D 역량이 정말 제대로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신호일까요? 네, 맞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죠. 이건 그만큼 리제네론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탄탄하고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파이프라인을 실제 상업화로 연결시키는 임상 개발 능력이나 허가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다는 거죠. 실력이다. R&D 실력. 네, 그럼 그 3가지 승인 소식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실적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면역 항암제 리부타이오의 추가 승인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리부타이오는 이미 폐암이나 피부암 같은 여러 암종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처방되고 있는 약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고위험 피부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요법으로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 막는 용도로요. 네, 그렇죠.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해도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죽여서 재발 위험을 낮추는 치료법인데 이 보조요법 시장이 또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번 임상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고위험 피부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에서 수술 후에 리부타이오 보조요법을 받은 환자 그룹을 보니까 가짜약, 위약을 받은 그룹에 비해서 암이 재발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위험이 무려 6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 감소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인데요. 거의 70% 가까이 위험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죠. 이건 단순히 리부타이오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거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좀 말기 단계의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암 치료의 훨씬 더 초기 단계, 즉 수술 직후 단계로까지 사용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건 향후 리부타이오가 전체 항암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극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8% 위험 감소라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셈이네요. 수술받은 초기 단계 암 환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승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브키자라는 약물인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에브키자. 이건 초희귀 질환 치료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에브키자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영어 약자로는 HOFH라고 하는 아주 드문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름이 정말 기네요. 어떤 병인가요?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으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정말 위험한 병이죠. 에브키자는 이 HOFH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인데요.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DA로부터 사용 연령을 만 5세에서 11세 사이의 소아 환자까지로 확대하는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 더 어린 아이들도 이 약을 쓸 수 있게 된 거군요. 근데 이게 초희귀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환자 수가 정말 극히 적을 텐데 이게 사업적으로는 리제네론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자 수가 많은 약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HOFH는 정말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약값이 매우 비싸다는 거죠. 이 에브키자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1년 치료 비용이 약 45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약물이죠. 1년에 6억 원이요? 와, 정말 비싸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업계에서는 니치버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니치는 틈새 시장을 의미하고 버스터는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의미하죠. 즉 환자 수는 적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서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올리는 약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에블키자의 사용 연령이 어린 소아 환자들까지 확대 승인됨으로써 리제네론은 그동안 마땅한 치료 옵션이 부족해서 고통받았던 어린 HOFH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이 고부가가치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에블키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더 넓히는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회사에게도 좋은 일인 그런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환자 수는 적어도 워낙 약값이 비싸니까 그 시장을 더 넓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니치버스터 전략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FDA 승인 약물입니다. 리노지픽
리노지픽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것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리노지픽.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혁신적인 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리노지픽.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린오지픽에 가깝습니다. 이 약물은 다발골수종 중에서도 좀 더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여러 가지 치료, 최소 4가지 이상의 다른 치료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다시 재발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소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RRMM, Relapsed or Refractory Multiple Myeloma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승인이 아니라 가속 승인이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가속 승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정식 승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FDA의 신약 승인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가속 승인 제도입니다. 이건 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신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최종적인 임상 결과, 예를 들면 전체 생존기간 연장 같은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초기 임상 시험에서 종양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대리평가 변수, surrogate endpoint에서 매우 유망한 효과를 보였을 경우에 일단 신약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해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FDA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급한 환자들에게 빨리 약을 쓸 수 있게 먼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추가적인 데이터로 효과를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을 받은 약물은 이 승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완전한 정식 승인, full approval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확증 임상 시험, confirmatory trial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삶의 질 개선 같은 명확한 임상적 혜택, 클리니컬 베네핏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리노지픽은 왜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떤 점이 그렇게 유망했던 거죠? 네, 바로 리노지픽이 가진 그 혁신적인 작용 방식과 초기 임상 데이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리노지픽이 자신의 계열에서는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BCMA-X-CD3 이중 특이항체라는 점입니다. BCMA, XCD3, 이중 특이항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서 특정 목표물에 딱 달라붙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보통 항체는 팔이 2개인데 두 팔이 똑같은 목표물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투기형체는 이름 그대로 2개의 팔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항체입니다. 아, 두 팔이 다른 걸 잡는다. 네, 리노지픽의 경우 한쪽 팔은 다발골수종이라는 암세포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BCMA, B-cell maturation antigen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팔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라는 단백질을 동시에 붙잡아요. 와,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암세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암세포를 죽일 면역세포를 딱 잡아서 둘을 만나게 해준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마치 암세포와 면역세포 T세포 사이를 강제로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혹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둘을 작각이 붙여놓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해서 죽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야, 정말 똑똑한데요.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직접 이어준다니, 그래서 실제로 치료 효과는 어땠나요? 특히 이 약은 이미 여러 치료에 실패한 정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대상이었잖아요. 네, 임상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전에 평균적으로 4에서 5가지 다른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정말 치료하기 까다로운 이 재발성, 불응성, 다발 골수종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환자의 70%에서 객관적 반응률, ORR, Objective Response Rate를 보였습니다. 70%요?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는 것은 약물 투여 후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암 종양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70%의 ORR은 이처럼 치료가 매우 어려웠던 환자 그룹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기존 치료법들에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희망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노지픽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는데요. 바로 투약 편의성입니다. 투약 편의성이요? 어떻게 편리하다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종류의 항암 주사제들은 병원에 자주 방문해서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리노주픽은 초기 24주 동안의 유도요법 치료를 받은 후에 완전 반응, CR, Complete Response, 즉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상태나 또는 매우 좋은 부분 반응, VGPR, Very Good Partial Response 같이 아주 깊은 치료 반응을 얻은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그 이후의 유지요법 단계에서 투약 간격을 기존의 다른 경쟁 약물들보다 훨씬 길게 최대 4주에 한 번까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와, 4주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성 개선입니다. 매주 또는 2주마다 병원에 가야 했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거니까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네, 항암 치료받으면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인데 그걸 줄여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메리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리노지픽은 첫째, BCMAX CD3 이중특이 항체라는 혁신적인 작용 기전. 둘째, 치료 어려운 환자에서 70%라는 높은 반응률. 그리고 셋째, 4주 간격 투여라는 뛰어난 편의성.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기들을 바탕으로 이미 존슨앤드존슨, J&J의 택배엘리나 화이자, 파이자의 LXPO 같이 비슷한 계열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먼저 진입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곳이죠. 연간 수십억 달러, 어쩌면 수백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이 거대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시장에 리제네론이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있는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치열한 다발굴수종 시장의 경쟁 환경 속에서 후발주자인 리도지픽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존 약물 대비 우월한 점은 무엇이고 또 약점은 무엇일지 앞으로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리제네론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경쟁이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10월 28일 하루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네요. 현재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3건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딱 내놨고요. 리제네론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주주들에게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주주들에게도 선물을 안겨줬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배당금 지급 발표와 자사주 매입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죠.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동시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여준 겁니다. 리제네론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분기별로 주당 0.88달러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리제네론 역사상 첫 배당금 지급 결정입니다. 아, 첫 배당이었군요. 네. 보통 바이오테크 기업들, 특히 아직 한창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나도 그걸 다시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리제네론 같은 규모 있는 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서 주주들과 나눌 만큼 성숙했다. 이런 선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3분기에만 무려 6억 6,300만 달러어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2025년 들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된 총 자사주 매입 금액은 27억 8,5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3분기에만 9천억 원, 연간 누적으로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정말 통 큰 행보네요.
그럼 이렇게 배당을 새로 시작하고 또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정확히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회사 돈 많다, 이걸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회사가 현금이 풍부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첫 배당금 지급 결정은요, 회사가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경영진 스스로가 강력하게 자신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아,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던 성장주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수익, 즉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 예를 들면 배당주 펀드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새롭게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보다 안정적인 우량 바이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 자사주 매입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역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물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똑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주당 순이익,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주가에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포된 의미는 바로 회사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자기 회사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식 지금 싸다. 우리가 사겠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이 살 때다. 앞으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다. 라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언의 외침인 셈이죠. 특히 이번 경우처럼 세 개의 핵심 신약이 동시에 FDA 승인을 받는 등 앞으로 회사의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강력한 호재들과 함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더 커집니다. 즉, 이러한 미래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잠재력이 아직 현재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경영진의 확신을 더욱 강력하게 시장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점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견고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재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체력을 확실하게 증명했고요. 둘째, 동시에 무려 3개의 FDA 승인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과 R&D 역량을 시장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에 더해서 리제네론 역사상 첫 배당금 지급을 선언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실행하면서 이제 성숙한 우량 기업으로서 주주들과 성과를 나누겠다는 의지와 자신감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강력한 4가지 요소, 즉 우리가 이름 붙인 쿼드로플 모멘텀이 2025년 10월 28일 단 하루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집중되면서 그동안 리제네론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우려들, 특히 아일리아 의존성에 대한 걱정들을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린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리제네론에게 2025년 10월 28일은 앞으로 어떤 날로 기록될까요? 네,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0월 28일 이전까지만 해도 리제네론에 대한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는 주로 이제 곧 주력 제품 아일리아의 특허가 만료되는데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발표된 이 일련의 강력한 소식들, 즉 기대 이상의 실적, 3건의 신약 승인,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라는 이 쿼드러플 펀치는 시장에 퍼져 있던 이러한 우려 섞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리제네론은 아일리아 이후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제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아토피, 항암, 희귀 질환 등 여러 치료 영역에 걸쳐서 아주 잘 다각화된 성장 포트폴리오를 갖춘 강력한 종합 바이오 파워하우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내러티브의 완전한 전환. 아일리아 우려에서 종합 바이오 파워하우스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좋은 일들이 한날에 겹친 그런 개별 사건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리제네론이 지난 수년, 아니 수십 년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어온 그들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 R&D 역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그 풍성하게 맺힌 결실을 이제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 미래 성장성,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주주와의 약속, 주주 환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3가지 핵심 동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폭발시킨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퍼펙트 스톰. 정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가가 하루 만에 11.82%나 급등한 것은 결코 시장의 과도한 흥분이나 비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리제네론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시장의 합리적이고 어쩌면 필연적인 재평가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0월 28일의 발표는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특허 만료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강력하게 올라섰음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리제네론이 2025년 10월 28일에 보여준 정말 인상적인 소식들, 그 쿼드러플 모멘텀의 의미를 재무, 파이프라인, 주주환원이라는 3가지 축으로 나눠서 아주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탄탄한 현재 실적과 밝은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가겠다는 동행 의지까지 보여주면서 확실히 리제네론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한 리제네론이지만 세상에 영원한 상승세는 없겠죠. 과연 이 좋은 흐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리제네론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면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3가지 신약들, 특히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발골수증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리노지픽이 과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구체적인 허들은 무엇일지, 뭐 약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데이터 확보라든지요. 그리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이나 화이자와 같은 거대 경쟁사들은 리제네론의 이런 강력한 도전에 과연 어떻게 맞서 싸울지,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칠지 등을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리제네론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